카티세포 치료는 이제는 비교적 장기 검증이 돼서 적어도 일부 환자에게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완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도 완치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혁신적인 치료법입니다. 생산에 걸리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 치료에 적절한 환자분들은 비교적 진행 속도가 빠르지 않은 분들이 더 좋은 효과를 거둘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중항체는 말하자면 일종의 기성품이기 때문에 바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카티세포 치료와 달리 카티 전 항암요법이 필요하지 않은 점도 장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에 치료제 개발에서 조금 발전이 있었고 가장 주목받는 면역 치료 두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림프종 환자분들이 한 100여 명 정도가 있다고 가정하면 그 중에 한 40명에서 50명 정도는 저희가 통상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이라고 부르는 병으로 진단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강의 내용은 주로 이 질환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림프종은 혈액암의 일종이기 때문에 치료를 한다면 대부분 가장 주된 치료는 이제 항암요법이 되죠. 항암요법을 한 이후에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의 경우에 완치될 수 있습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100명 중에 약 60명에서 70명 정도는 불행 중 다행히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안타깝게도 나머지 환자분들 약 30에서 40% 정도의 환자분들은 재발을 경험하고 구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조금 더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재발을 경험을 하게 되면 좀 이제 치료가 조금 더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이제 통상적인 과거의 치료들을 재발 또는 불응한 경우에 시도를 했을 때 효과가 있을 확률이 절반 이하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반응을 보일 확률이 한 40에서 50% 정도가 되는데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도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시 재발을 경험하게 되죠. 이제 이런 커브를 저희가 이제 생존 커브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이제 시간이 이제 시작점이고 우측으로 갈수록 이제 시간이 경과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100%의 생존율 아래쪽으로 가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제 생존율이 사실은 재발 불응인 경우는 굉장히 이제 치료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존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가 2년 시점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재발 불응성인 경우에는 사실 5명 중에 1명 정도가 이제 생존을 유지하게 됩니다. 첫 진단을 받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 넓은 문을 통과를 할 수가 있는데 재발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좁은 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 처음에 100명의 환자가 있으면 6, 70명은 완치의 문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환자분들은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고 그 경우에 다시 새로운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때는 문이 훨씬 좁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100명이 있었다 그러면 처음에 문을 비교적 그래도 우리가 상대적으로는 확률이 있는 문을 통과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안타깝게도 이 문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다행스럽게 더 좁은 문을 통과하는 분을 포함해서 약 100명 중에 70명 정도를 저희가 완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불행 중 다행히 치료가 점점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항암요법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뭐 폭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거 결국 폭탄이라는 것은 떨어지는 곳에 있는 곳은 다 포함해서 피해를 받으니까 항암요법도 과거에 비해서 좋아지기는 했으나 기본적으로는 비특이적 세포 살상 기법입니다. 그래서 정상세포의 손상이 일부 불가피하고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는 부작용이 많은 거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 최근에는 이런 전통적 항암요법을 벗어나서 암세포만을 죽일 수 있는 방법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이런 것을 표적 치료법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항암 치료는 빨리 자라나는 세포, 그게 대표적인 게 암세포이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데 우리 몸에는 정상적인 세포들도 계속 분열을 하는 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포들도 같이 손상을 입는데 표적 치료제는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특이한 표적에 대한 치료를 하기 때문에 비교적 암세포에만 더 많은 손상을 줄 수 있어서 더 좋은 효과, 또 부작용 측면에서도 유리한 면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독성 항암제, 전통적인 항암제를 우리가 주로 이용을 했다면 지금은 여전히 독성 항암제는 가장 중요한 축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이제 표적 항체 치료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치료 효과가 일부 질환, 특히 이제 비세포 림프종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었고요. 근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항체를 기반으로 한 이중항체 치료제, 카티세포 치료제와 같은 어떤 혁신 치료가 이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치료제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항체 치료법을 기반으로 한 겁니다. 항체에 강력한 항암제를 붙여서 암세포에만 항암이 전달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제 뒤에 말씀드릴 이중항체, 또 카티세포 치료제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몸에 이제 면역세포는 기본적으로는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암세포가 영리하게 도망 다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 특히 이제 T세포라고 부르는 면역세포에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더 강하게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기능, 또 암세포를 잘 발견해서 죽일 수 있는 기능을 이제 부여한 거죠.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에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치료제로 만든 게 이제 카티세포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이 회피 기전 때문에 죽이지 못하는데 그런 유전자 조작을 하면 암세포를 잘 죽일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되는 거죠. 네, 다만 이제 매우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의미의 개별 치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카티세포 치료제의 경우에는요. 환자분 본인의 혈액을 우선 채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와 몸을 관으로 연결을 해서 혈액을 순환시키면서 면역세포를 뽑아내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저희가 현재 사용하는 카티는 공장이 외국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각 병원에서 이 세포를 죽이지 않고 보존할 수 있는 상태로 처리하고 동결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얼린 세포를 이런 아주 초저온을 유지하는 질소 탱크에 넣어서 항공편으로 이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제조소에 도착을 하면 얼린 세포를 녹여서 증식을 시키면서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세포 치료제로 만드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고 제작이 된 다음에 잘 제작이 되었고 오염이 되지 않았는지를 또 판단하는 데 시간이 또 소요가 됩니다. 이 시간이 대략 한 달 정도가 됩니다. 한 달 정도 됩니다. 더 소요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은 대표적인 공격형 림프종이고 특히 카티세포가 치료가 필요한 단계에는 적어도 일부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하루가 다르게 암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한 달을 그냥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한시적으로라도 효과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모종의 치료를 하게 되고 이걸 이제 각요 치료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사용하는 치료법은 항암 치료가 될 수도 있고 방사선 치료가 될 수도 있고 두 가지를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각요 치료에 좋은 반응을 보이는 환자분들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후에 카티세포 주입을 받았을 때 더 좋은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다만 이미 이런 상태에 있는 암세포는 항암제에 잘 반응하지 않아서 우리가 카티세포 치료를 시도하는 거잖아요. 각요 치료에 반응할 확률이 사실 높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은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한 달이 걸려서 생산이 되면 다시 또 국제 이송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다시 생산된 세포를 얼려서 항공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카티세포를 그냥 녹여서 주입을 하면 잘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에서 카티세포가 잘 자리를 잡고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전처치 항암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완제품으로 도착을 하는데요. 병상에서 요거를 녹여서 이렇게 이제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치료제도 부작용이 없는 치료제는 없죠. 그래서 일정 기간은 저희가 입원을 해서 환자분에게 급성 부작용이 혹시 생기지는 않는지, 생긴다면 거기에 대한 이제 대처를 해야 되니까요.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카티세포 치료제는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자가유래 카티세포 치료제는 정말 맞춤형 치료제입니다. 근데 보신 것처럼 매우 복잡한 과정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입니다. 근데 다만 그래도 불행 중 다행히 현재 일부 제품의 경우에는 3차 치료 이상의 상황에서는 이제 국내에 급여가 되기 때문에 이 비용보다는 훨씬 낮은 비용으로 이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이 다행이죠.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카티세포 치료를 했을 때 정말 성공률이 얼마나 되는가? 그러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론처럼 우리 몸의 면역 세포를 치료제로 만들었을 때 그럼 모든 그런 카티세포는 암세포를 다 죽일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그런가? 그러니까 통상적인 치료법으로 했을 때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한 20-30%인데 이런 상황에서 카티세포, 이건 카티세포 치료제 1번, 2번, 3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종류의 카티세포가 존재하기 때문에요. 다만 국내에서 급여가 되는 카티세포는 아직은 한 가지입니다만, 그래서 통상적인 치료법보다는 높은 반응률을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 커브를 보시면 좀 복잡한데요. 이 아래에 있는 두 가지 커브는 저희가 하는 통상적인 치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위에 있는 핑크빛 곡선은 카티세포 치료를 했을 때의 생존율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치료법보다는 좋은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다만 우리에게 기대치에는 사실은 아직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카티는 여전히 한계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행히 성공적으로 치료된 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그래도 70세 전후한 남성 환자분이셨고요. 처음에 상당히 병이 심하게 진행이 된 상태에서 발견이 되셨고 1차 치료한 이후에 관해를 얻었지만 바로 재발을 했고 계속 재발을 하셨어요. 정말 이분은 그 이후에 항암 치료법을 7가지를 받으셨는데 계속 재발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임상시험에 참여하시기도 했는데 잠깐 관해를 얻기는 했지만 또 재발을 했고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임상시험 카티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시도를 했지만 또 생산이 잘 되지가 않았어요. 지금 현재 이제 급여가 되는 제품이 이제 정식 도입이 된 이후에 이분 이제 카티세포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백혈구 채집술 이전에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여긴 정상 두뇌고 양쪽에 콩팥이 있고 방광이 있고 근데 이제 작은 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림프종이죠. 근데 한 달을 기다리는 동안에 보시면 까만 부분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만성 거대비세포 림프종은 사실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카티세포 치료한 다음에 이게 이제 정상 사진입니다. 정상 두뇌, 콩팥, 방광, 정상 장기만 보이는 상태죠. 정말 이분은 너무 다행이고 지금도 관해를 잘 유지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다행인 경우이고요. 근데 어떤 치료제든지 자꾸 뒤로 가면, 그러니까 반복을 재발한 경우에 나중에 치료제를 썼을 때는 아무리 좋은 치료제도 치료 성과에 어떤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문이 좁아지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계속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암세포는 살아남았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독한 암세포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 치료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살아남은 세포는 독한 암세포예요. 제가 이제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독한 암세포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의학적으로는 그러한 암세포는 치료를 써도 반응을 하지 않게끔 하는 돌연변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세포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게 잘 치료가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좋은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점점 더 초기에 치료를 잘 하려는 저희가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카티 치료제의 경우는 저희가 국내에서는
2번 이상 재발을 경험한 경우에 한해서 건강보험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번 재발을 경험을 했을 때 카티세포 치료를 하면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아직까지 이제 국내에 이제 허가는 되어 있지만 아직은 정식 도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급여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이런 치료제의 경우는 통상적인 치료법과 비교했을 때 더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인다, 이제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곧 조속히 도입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어느 정도 카티세포 치료가 갖는 어떤 치료 성과, 또 반면에 치료 성과의 측면에서의 또 한계,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긴 드렸어요. 또 복잡한 치료제이기 때문에 제조 시간이 소요된다는 어떤 그런 한계점도 있고요. 또 가교 치료의 필요성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카티세포 치료는 한 번의 치료라는 장점은 있지만 또 부작용이 없지는 않습니다. 어떤 치료제도 부작용이 없는 치료제는 사실은 없죠.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고열을 경험을 하게 되고요. 이게 이 카티세포 치료제라는 거는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극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역 세포가 내는 여러 가지 물질, 저희가 사이토카인이라고 부르는 이런 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고열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저희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해독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잘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환자의 경우에는 이런 면역 반응이 아주 과도하게 발생을 하면 호흡과 혈압 유지 이런 데 여러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인공호흡, 또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일부 환자의 경우에는 이런 면역 반응이 과도한 것과 연결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의식이 떨어진다든지 간질 발작을 한다든지 또 이제 이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일부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학제적 진료, 또 치료에 대한 경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고요. 통상적인 치료법과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우월한 치료입니다. 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모든 환자분들을 카티세포 치료를 한다고 해서 완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현실적으로는 어떤 비용의 문제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카티세포 치료제와 기전적으로는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치료제도 있습니다. 카티세포 치료제는 면역세포를 직접 뽑아서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그 자체를 치료제로 만들어서 돌려주는 치료제인데, 이중항체 치료제, 글로피타맵, 에프리타맵이라고 부르는 치료제가 이제 국내에 현재 허가가 되어 있는데요. 면역세포와 암세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는 무지개다리라고 표현을 했고요. 암세포가 우리 몸에 존재하는 면역세포를 자꾸 도망 다니는데, 도망 다니지 못하고 딱 면역세포에 붙을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도망가지 못하고 활성화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이중항체 치료제는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으면 됩니다. 제가 아까 이런 면역치료법들에서 동반되는 면역과 관련된 부작용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파란색 박스로 표시한 부분은 카티세포 치료제에 동반되는 부작용의 비율, 우측은 이중항체 치료법의 부작용의 비율입니다. 네, 보시면 노란색은 심한 부작용이고요. 파란색은 경도의 부작용입니다. 그러니까 불행 중 다행인 건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문제가 되는 것은 심하게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죠, 당연히. 근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의 비율은 이중항체의 경우도 상당하지만 대부분은 경도이고, 카티세포에 비해서는 그 비율이 낮고, 또한 중등도 이상의 부작용의 비율도 좀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더 걱정하는 것은 신경부작용입니다. 근데 이제 신경부작용의 경우에는 이중항체 치료제의 경우에는 카티세포 치료제보다는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급성 부작용의 경우에는 이중항체 치료제가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치료의 효과의 경우에는 비교를 해보면 이 파란색 박스는 카티세포 치료제의 효과를 보일 가능성, 치료 반응률이고요. 우측은 이중항체에 대한 반응률입니다. 파란색은 완전 반응을 보이는 경우고, 노란색은 부분 반응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의 경우에는 사실 완전 반응이 중요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반응률 자체는 아직은 카티세포 치료제가 조금 더 높은 경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러나 이거는 이제 직접 비교를 한 것은 아니고 각각의 임상시험의 결과이기 때문에 환자군이 다를 수 있어서 저희가 아주 명확한 결론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티세포 치료제의 데이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티세포 치료제를 생산하기 위한 첫 단계를 한 이후에 실제로 투여를 못 받는 환자분들도 존재하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실제로 받은 환자분들을 모수로 계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반드시 카티세포가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카티세포 치료제는 벌써 이제 개발된 지가 꽤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 추적 결과가 있고 적어도 일부 환자의 경우에 적어도 30에서 40%의 환자분들은 완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중항체 치료제는 비교적 더 최근에 개발된 치료제여서 아직은 장기 추적 결과가 카티 치료제만큼 완숙한 결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중항체로 재발 불응성 림프종 환자분들을 완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드리긴 어렵지만 아주 최근에 한 두어 달 전에 발표가 된 자료인데요. 이중항체 치료제 중에 한 가지를 썼을 때 완전 관해를 얻은 환자들의 비율이 36.5%, 약 40% 정도가 됩니다. 이중항체를 받고 일단 완전 관해를 얻은 환자가 100명이라고 했을 때 약 50명 정도는 5년째 계속 생존을 유지하고 있었던, 재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관해를 얻은 환자의 적어도 절반 정도는 정말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완치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가 생기는 거죠. 이중항체 치료제로 치료를 받으셨던 환자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0대 남성 환자분이었고요.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1차 치료 받고 관해를 얻었지만 재발을 했고 2차 치료를 했는데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통상적인 항암요법을 했을 때 반응이 없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정말로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3차 치료 한 번 했는데 반응이 없었어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요. 조직 검사를 했더니 정말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불량한 예후를 시사하는 유전자 변이가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정말로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너무나도 젊은 환자분이셨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통상적인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2020년도였고요. 임상시험 참여해서 일종의 면역 치료를 받았지만 잠깐 반응이 있고 바로 병이 나빠졌고 또 다른 표적 치료 임상시험 참여하셨지만 반응이 없었고요. 다행히 이때 임상시험 이중항체 치료제를 받으실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금 제가 이제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병이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중항체는 이런 급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아주 극저용량,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용량, 그 다음에 원래 치료 총 용량, 이제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저희가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증량을 했을 때는 열이 없었는데 첫 번째 정식 용량을 투여받으니까 파란색 이 곡선이 발열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정상적으로 열이 없다가 고열을 경험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입니다. 근데 다행히 이분은 바로 열이 잘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초기에는 적어도 다른 부작용이 없었고 이 상태에서 주사를 맞고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2번 저용량을 받은 이후에 4번의 총 용량을 치료받고 나서 병이 거의 다 없어졌죠. 약간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부분 반응인데 이때로부터 5번을 더 받고 나서 사진을 찍었더니 병이 다 없어졌어요. 거슬러 보면은 1차 치료하고 2차, 3차에 전혀 반응이 없었고 이후에 여러 시도를 했지만 반응이 없었던 환자분이거든요. 저희가 가장 치료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였는데 이분은 이중항체 치료제 받고 완전 관해를 얻으셨습니다. 근데 완벽한 치료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타깝지만 아직은 없어요. 어느 정도의 부작용은 저희가 이제 경험적으로는 알고 있고 또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 이외의 발열, 혈구 감소증, 피로감, 설사, 또 주사를 맞은 부위의 피부 반응, 약간의 구역감. 이 비율을 보시면 이 비율이 사실 뭐 20% 이내이기 때문에 높은 것은 아니고 대부분은 경도의 부작용입니다.
또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의 경우에도 한 절반 정도가 생겼지만 대부분은 경도고요. 근데 이중항체 치료제는 기본적으로 면역을 활성화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기법이기는 한데 다른 부분에 대한 면역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면역 치료인데 일반적인 감염에 대한 면역 기능은 떨어져요. 그래서 약 40에서 50%의 환자분들이 감염증을 경험하고 전체 환자의 한 15%는 중등도 이상의 쉽게 말씀드리면 심한 감염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완전 관해를 얻었는데 우리 20년도부터 코로나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을 경험하셔서 실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경과되면서 근데 다행히 보시면 물론 잘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데요. 이런 색깔이 정상인데 이때는 폐의 기능이 거의 없었던 때죠. 그러니까 이중항체 치료제를 받는 경우에는 감염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환자분을 보시면 미만성거대 비세포 림프종이었고 1차 치료 후 관해를 얻었지만 재발을 했고 2차 치료 후에 다시 관해를 얻었지만 또 재발을 해서 카티세포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관해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재발을 했어요. 먼저 카티세포 치료 받을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제 이렇게 병이 재발을 해서 가교항암을 하고 병이 좋아지고 카티세포 치료를 받고 관해를 얻었고 그랬는데 3개월 만에 재발을 했어요. 이제 그 상황에서 다행히 이중항체 치료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 6월 22일이고 8월인데 불과 한 달 반 사이에 병이 다 없어졌죠. 그래서 카티세포 치료를 한 다음에 재발한 경우에도 이중항체 치료제가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모든 환자분들이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저희가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카티세포 치료의 효과가 오래 가고 재발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중항체 치료제를 썼을 때 다시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카티세포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카티세포 치료를 하고 바로 재발하는 경우는 다만 이후에 치료를 했을 때에도 확률은 낮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통상 사용하는 1차 항암요법을 R찹이라고 하고 거기서의 찹은 항암제고 R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항체 치료제죠. 그러니까 항체 치료제와 항암요법을 복합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거든요. 마치 리투크시맵 R이라고 부르는 항체 치료제와 항암을 섞어서 사용을 하는 것처럼 이중항체가 좋은 치료제이라면 항암제와 병합해서 쓰면 더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궁금증을 저희도 모두 가지고 있고 당연히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혁신 치료제를 더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고 또 기대하는 것처럼 더 초기에 통상적인 치료법과 복합요법으로 사용을 하면 반응률이 더 올라갑니다. 이게 또 다행인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이중항체인데요. 이중항체를 저희가 사용하는 항암요법과 병합해서 사용을 했을 때 비교 임상을 했는데요. 이거는 그냥 항암요법을 한 경우에 반응률이고 이중항체와 항암요법을 섞어서 사용했을 때의 반응률입니다. 여기서 CR이라고 쓴 것이 완전 반응이고 25%대 58.5% 2배 이상이죠. 그래서 이 치료법은 1차 치료를 한 이후에 비교적 고령이거나 또는 자가주혈모세포 이식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 환자분들에게 고전적인 치료제와 이중항체와 항암요법을 병합한 치료법을 직접 비교한 임상시험이고 실제로 아주 유의한 생존율의 향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발을 했을 때 매우 중요한 치료법이 될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국내에서 허가가 되어서 사용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아직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여전히 고가의 치료법이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재발을 덜 경험했을 때 좋은 치료법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다면 좋은 치료법이 나왔다면 재발한 환자분들에게만 사용을 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좋은 치료법을 하면 더 좋겠죠. 당연히 그런 시도를 하고 방금 말씀드린 이중항체를 R찹 요법과 병합을 해서 저희가 요건 이제 IPI라고 하는 위험군을 보는 방법인데요. IPI 4점에서 5점은
초고급 위험군이고 이런 군에게 저희가 통상적인 알츠압을 했을 때는 완전 관해율이 한 50% 전후합니다. 근데 이중항체를 같이 썼을 때는 완전 관해율이 87% 정도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통상적인 알츠압 또는 이제 곧 국내에서 급여가 될 폴라 알츠압이라고 하는 1차 요법과 거기에 이중항체를 더했을 때 효과가 어떤지를 비교하는 비교 임상 시험이 이제 등록을 마쳤고 저희가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결과가 나오면 이중항체 치료제는 분명히 1차 치료제로서 더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카티세포 치료제, 이중항체 치료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카티세포 치료는 이제는 비교적 장기 검증이 돼서 적어도 일부 환자에게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완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도 완치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혁신적인 치료법입니다. 다만 매우 복잡하고 부작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카티센터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고요. 또 생산에 걸리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 치료에 적절한 환자분들은 비교적 진행 속도가 빠르지 않은 분들이 더 좋은 효과를 거둘 가능성이 많습니다. 비교해서 이중항체 치료제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덜 복잡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 이중항체는 말하자면 일종의 기성품이기 때문에 바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카티세포 치료와 달리 카티 전 항암요법이 필요하지 않은 점도 장점입니다. 또 B형 간염이 있는 분들은 일부 환자분들 계속 B형 간염의 바이러스가 혈액에서 나오는 환자분들은 카티세포 치료 생산이 안 됩니다. 저희가 현재 국내 급여가 되어 있는 제품은 그런 한계가 없고 카티세포 치료에 실패한 환자분들이 이중항체를 또 시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물론 반대의 순서도 고려는 가능합니다. 근데 두 가지가 좋으면 두 가지를 다 한 번에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근데 다만 아직은 이런 방법은 허가가 되어 있지 않고 당연히 건강급여가 동시에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저희가 사용은 어렵습니다. 근데 다만 적어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는 임상시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 일부 그런 연구 결과가 존재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치료 원리는 거듭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좀 시간이 카티세포 치료제가 더 걸린다는 점을 좀 우리가 치료에서 고려를 할 필요가 있고 카티세포 치료제는 한 번 치료로 우리가 끝난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다만 일부 기간에 입원이 필요하고 치료는 한 번으로 끝나지만 당연히 부작용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또 비교적 상당히 완숙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완치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이중항체 치료제는 기성품이고 즉각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중항체 치료제는 치료제에 따라서는 기간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근데 그러나 적어도 1년 가까이 또는 그 이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는 점이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이고요. 아까 감염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접근성 측면에서는 이중항체 치료제가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고요. 그러면 현재 국내에 도입이 된 현황은 어떠한가? 참 이런 점이 환자분들을 뵙는 의사의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입니다. 여기 이제 예시가 된 여러 치료제들이 있는데요. 미국과 일부 서구 국가들에서는 이제 허가가 되어서 다 이제 급여가 되면서 사용이 되는 치료제들인데 이제 국내에 상당수가 허가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심지어는 일부 제품의 경우에는 허가가 되어 있지 않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국내 건강보험이 되는 치료제는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런 부분이 당연히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고 저희의 노력에 또 우리 환우분들께서 또 힘을 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치료의 결정이 이제 복잡해지고 있고요. 또 치료 이후에도 부작용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진료과들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약하면 림프종은
혈액암의 일종인데 제가 오늘 이제 주로 말씀드린 병은 미만성거 대비세포 림프종이고요. 저희가 일부 환자분들은 완치를 기대할 수 있지만 관해 이후에 재발을 경험하거나 불응인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좁은 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불행 중 다행히 혁신 치료제들이 도입이 되고 있고 일부 환자분들에게 완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지만 다만 부작용 측면에서 또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치료제들이 앞으로는 이제 1차 치료제로도 도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현재로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강보험의 급여 확대가 정말 절실합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환우분들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